시간에 전세권 조문에 대해서 연결해서 강의합니다. 자, 전세권 312조 2의 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 경제사정은 객관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된 때는 당사자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죠. 자,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사정 객관적인 변동이 있을 때는 소급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한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음 313조 전세권의 소멸통보. 자,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권자 또는 전세권 설정자도 소멸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6월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권은 소멸 통보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일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소멸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6개월이 지나야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당사자 간의 전속기간이 없는 전세권일 때 6개월이 지나야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는 틀린 문장이에요. 언제든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소멸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6개월을 살고 나서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문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그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든가, 그다음에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의 법정 갱신은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소멸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비교 문제. 민법상 임대차는 임차인이 소멸을 통보하면 한 달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소멸을 통보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정 갱신이 될 때는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하는 거고 소멸을 통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법정 갱신 되더라도 언제든지 효력을 통보할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하는 거고, 임차인은 효력 통지 후에 3개월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세권은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효력은 6개월 후에 발생하고, 자, 전세 등기는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든, 자, 전세권 소멸을 통보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상 임대차는 임차인은 효력 소멸을 통지한 후에 효력이 1개월 후에 바로 발생하고, 임대인은, 자, 해지를 통보한 후에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상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은 해지 통보할 수 없고 2년을 보장해야 되니까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전세권 따가면 6개월입니다.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될 때는 당연히 멸실된 부분은 전세권을 소멸하겠죠.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2항. 자,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보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전부를 소멸을 통보하면 몇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전세권은, 자, 소멸을 통보하고 나서 6개월, 민법상 임대차는, 자, 해지를 통보하고 나서 임차는 1개월, 임대는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법정 갱신일 때는, 자, 임대인은 해지 통보할 수 없고 임차인만 해지 통보한 후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전세권은 몇 개월?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315조. 자,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제는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될 때는 당연히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겠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2항. 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전세금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나머지가 있으면 반환해줘야겠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면 되겠죠. 전세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 자, 다음 조문입니다. 316조. 원상 회복 의무 매수 청구권. 자,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목적물 원상 회복해야겠죠. 자, 목적물 원상 회복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해야겠죠. 자,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 하면 항상 건물 주인 또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하죠.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항상 매수는 전세권 설정자 또는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 똑같은 조문이죠. 그래서 부속 물건을 매수를 전세권 설정자가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자, 전항의 경우에 부속 물건, 자, 전세권자 설정자 동의를 얻답니다. 건물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을 말합니다. 건물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당연히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주인에게 부속 물건을 매수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전세 설정자의 동의를 얻은 물건에 한합니다. 반드시 동의를 얻고 부속시킨 물건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사라고 해야겠죠.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에 한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또한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부터 처음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같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건물 전세권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럽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을 것.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매수한 경우에 한할 것. 동의 또는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또는 매수한 물건에 한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317조. 자, 전세권 소멸과 동시에, 자,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거 동시이행이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 주인이든 토지 주인이 전세 등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자, 건물의 인도 동시에 전세 등기에 필요한 말소 서류를 받아야지만 전세 보증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동시이행이다 그러죠. 반드시 전세 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야지만 전세물 인도와 동시에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보증금 반환은 어떤 것과 동시행이다? 전세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이다. 인도는 당연하고, 그래서 전세 등기 말소 의무와 말소 서류와 전세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전세 보증금 반환은 어떤 것과 동시행이다? 전세 등기 말소 서류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동시에 인도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자, 318조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지상권자 간에도 이를 준용한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등기상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에 나오는 항목 중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게 당연한데 전세권자 중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자도 있다. 자, 먼저 일부 전세권자.
자,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이든 토지의 일부든 일부를 등기하는 일부 전세권자는 그 일부 전세권의 보증금이 못 받았다고 해서 전부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일부만 보장을 받았는데 그 일부에 대한 보증금 못 받았다고 전체 부동산을 다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부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도 등기가 분할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도면으로만 전세권이 인정되는 거죠. 일부 경매 신청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의 전부를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자,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는 전세권자 보증금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말합니다. 그 은행은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해서 자기 저당 채권을 못 받았다 해서 건물 주인에 있는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전세권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 또는 전세권부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압류만 하면 되죠. 자, 보증금을 저당 채권을 확보하려면 그 보증금을 나에게 은행에게 주라고 채권 압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는 그 전세권 설정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걸 달리 말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왜? 채권 압류만 하면 되지. 야, 주인에게 돈 빌려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세 번째는 전전세권자. 자,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자의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원전세권자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자, 저당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전세권자도 원칙상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외우는 게 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 전세권은 보증금을 못 받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자 일부 전세권자,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 그 다음에 전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갑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특히 일부 전세권자, 건물의 일부나 토지의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 자, 전세권에 관한 조문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반복해서 숙지하시고 나서 자, 반복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권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